복습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몽골의 침입도 한번 복습을 해보자 이거야. 여러분들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틀밖에 안 됐었는데 까먹었을 것 같아. 자, 몽골이 침입했었던 이유. 몽골의 침입.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 1차 침입했을 때 누가 죽었지? 고려에서 이 몽골의 신하를 죽였다. 몽골의 신하가 누구지? 저고여라고 하는 몽골의 신하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1차 침입을 하게 되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1차, 2차, 3차, 5차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차 침입했었던 이유 1차의 이유. 고려에서 이 몽골의 사신이었던 몽골 사신 누구라고요? 저고여가 피살당했대. 근데 그게 몽골이 얘기하기를 우리 고려 때문일 거래.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살 떨리게 무서웠던 살리타가 들어왔었죠. 그쵸? 자, 그래서 1차 침입 때 우리가 박서의 귀주성 전투와 그리고 이 쥐강수와 노군들 그리고 잠유별초 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디를 막아내요? 충주성을 막아냈었어. 그래서 충주성 전투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귀족들은 이미 다 동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었던 이 잠유별초들, 노비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몽골을 퇴각시켰다라고 하는 충주성 전투 1차입니다. 자, 그럼 2차는 왜 일어났냐? 이렇게 전투하고 나서 우리가 먼저 고려 측에서 몽골한테 화의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고려와 몽골이 뭘 하게 돼요? 화해가 성립이 됐잖아. 그치? 여몽 화의가 성립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고려의 영토에다가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찰관을 설치했었어. 서북면에다가 다루가치를 설치했는데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바로 고려의 왕이었었던 고종과 당시 최씨 무신집권기에서 이 서방과 그리고 정반을 만들었었던 인물 누구야? 그렇지. 최우. 자, 최우가 어떻게 해요? 고종 최우가 우리의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죠. 그쵸? 이 강화 천도의 이유가 뭐라 그랬었지? 몽골과의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 가지고 수도를 천도를 한 거야. 이걸 알게 됐었던 누가 다시 한번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몽골이 다시 한번 침입하는 거야. 수도를 옮기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야, 얘들아. 근데 지금 고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 그래서 침입을 해오게 된다. 자, 그래서 2차 침입 때는요. 지금 우리가 수원시 살잖아. 바로 옆에 있었던 곳이죠. 바로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했었던 이 처인성 전투에서 누가 활약해요? 처인 부곡민들. 여기에서 부곡이 뭐야? 특수행정지역이잖아. 그쵸? 향부곡소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을 뭐라 그랬어? 우리 지난번에 시험 봤다. 이틀 전에 시험 봤다. 뭐야? 그렇지. 향부곡이었었죠. 향부곡이 농업에 종사했었던 지역이고 소는 그럼 뭐야? 맞아요. 수공업 지역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처인성은요, 처인부곡이었어요. 그래서 처인부곡민들이랑 그리고 김윤우가 같이, 김윤우는 승병 출신이라 그랬었죠. 승병 출신의 김윤우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몽골의 장수였었던 살리타를, 살떨리게 무서웠던 살리타를 불화살로 탕 해가지고 이렇게 사살하게 됐었던 전투가 바로 처인성 전투다. 김윤우 기억해 주시고요. 김윤우랑 더불어 가지고 살리타 사살했었다 라는 전투로 같이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2차 침입에서는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부인사에 우리 최초의 대장정 바로 초조대장경이 불탔었던 일이 있었었죠. 그쵸? 자, 그리고 3차 침입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침입 이번에는 고려에서도 움직임을 보이죠. 수도를 강화까지 천도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게다가 2차 침입 당시에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니 3차 침입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대장경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강화에서 8만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실시한다. 8만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실시한다. 선생님, 왜 대체 이렇게 전쟁 일어나가지고 바쁜 마당에 8만 대장경이라뇨? 이거를 지금 대체 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장경이라는 건 불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부처님의 부력으로 몽골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조금 슬픈 일이 있었죠. 3차 침입 당시에 우리 황룡사 언제 만들어졌었어? 신라의 어느 왕 때? 너무 대단한데요? 맞아요. 진흥왕 때 만들어졌었죠. 이건 너무 대단해서 파란 알을 안 드리고는 어렵겠네요. 짜잔. 네,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답을 맞춰주십시오. 이거 기억할 줄 몰랐는데, 맞아.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졌고, 그러면 황룡사 구충목탑은 언제 만들어졌어? 대설 별로 안 중요해요. 선덕여왕 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황룡사 구충목탑이 어떻게 돼요? 이 3차 침입에서 소실되는 것이죠. 그쵸?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차 침입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번에도 이제 김윤호가 활약을 해요. 충주성 전투인데 이 충주성 전투가 1차랑 헷갈릴 수가 있어. 1차 때는 김윤호의 활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 5차에서는 김윤호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김윤호가 충주성에서 노비문서를 어떻게 해버렸다? 화르륵 태워버렸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화르륵 태워버리면서 노비들의 이 사기를 불태우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충주성에서 더 열심히 싸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김윤호의 충주성 전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노비문서 태웠다라는 포인트, 노비문서를 불태움이라는 키워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6차 침입에는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과 함께 해가지고 다인철소 주민들이 몽골군이 격퇴했었던 전투 같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오정변이 일어난다 이거야. 무오정변 때 최씨 무신집권기의 마지막 인물이었었던 최의가 피살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몽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대체? 네, 핸드폰 앞으로 꼭 내고 다닙시다. 아시겠죠? 여몽 강화를 체결합니다. 강화를 체결하였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준, 임년, 임유무까지 계속 무신집권기 마지막까지 달려오게 되는데, 김준, 임년, 임유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임유무가 어떻게 돼요? 원종에 피살당합니다. 그래서 원종에 의해 제거당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뭐가 끝나는 거예요? 무신집권기가 끝이 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집권 몰락하게 된다. 이제 끝이야, 끝. 마지막에 임유무까지 제거당하면서 끝. 자, 그리고 다시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네, 바로 채점하시면 되세요. 네, 바로 개경으로 수도를 돌리자 해가지고 개경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개경환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우리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세력들. 이 세력은요, 바로 최우 때, 최우 기억나죠? 그쵸? 최우 때 만들어졌었던 사병 집단이야. 최우 때 만들어졌던 사병 집단, 마별초도 있었고, 기병대 말 타고 다니는 따그닥 마별초도 있었고, 야별초 밤에 치안을 담당하는 이 사병 집단 야별초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 야별초가 이제 삼별초로 개편이 되게 되면서 삼별초는 끝까지 개경환도에 뭐합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까지 있었다. 삼별초의 항쟁. 어디를 거쳐갔어요? 처음에는 강화도, 배종선 장군의 지휘하에 강화도에서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삼별초의 항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배종선 장군이 지휘를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라고 했는데, 엊그제 어떤 친구가 나한테 독도 얘기했어, 얘들아. 독도 아니야, 어디야? 하하, 진도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용단상선을 쌓고 저항을 했지만 영웅연합군,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당했었다. 선생님이 되게 아이러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라의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돌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한테 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인정하기 싫어. 더 우리랑 몽골이랑 싸울 수 있어. 라고 했었던 이 고려의 백성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은 고려의 왕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누르게 된 것이니까 같은 고려인들을 그렇게 진압했었던 모습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배종선 장군의 지휘에서 김통정 장군의 지휘하에 어디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 제주도 뭐라고 부른다고? 탐라국이라고 불렀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파 두리성을 쌓고 끝까지 저항을 했으나 마찬가지로 여몽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 몽골이 놓고 갔던 말도 있고, 이 제주도에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몽골에서도 무엇을 설치해요? 탐라 총관부를 설치한다.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점수가 너무나도 처참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살짝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요, 원간섭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원간섭기.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고려의 이 조정에 직접적으로 뭘 하게 돼요?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내정 간섭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정 간섭 기구. 일단은 몇 개 틀리셨어요? 네,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정 간섭 기구를 같이 한번 볼 건데, 내정 간섭 기구. 일단은 몽골은 있잖아. 어디까지를 정복을 하고 싶었냐면 일본. 일본은 섬나라죠. 근데 일본에 가려면 일본이랑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야? 우리죠. 그쵸? 우리나라기 때문에 우리 고려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원정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을 정벌하려고 그랬었어. 그래서 일본 원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일단 1차 원정을 가거든요. 근데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세우게 돼. 그게 바로 정벌하겠다는 거야. 무엇을? 동쪽을 해서 정동 행성. 행성도 하나의 이제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해. 그래서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낙서하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그쵸? 먹을 걸 그릴 때가 아니에요. 필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판서는 선생님이 지우면 여러분들 끝이야. 그치? 안녕. 조심히 가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선생님이 칠판에서 필기를 하고 있을 때, 이 판서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필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개 틀리셨어요? 16개요? 자, 그래서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겠다 그래가지고 정동행성이라고 했죠. 이 정동행성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을 설치를 해가지고 2차 침입을 하게 돼.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식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때 몽골은 굉장히 운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때 가마쿠라 막부가 잘 막아낸 것도 있었지만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자연적인 기후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었던 것도 있었죠. 자, 여기는 이제 고려 우리나라 안에다가요 대놓고 이제 설치를 했었던 내정 간섭 기구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쌍성 총관부입니다. 쌍성 총관부 를 설치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위에다가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빈 공간이니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대강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거 드렸었죠? 아마 저기 스티커 드렸을 거예요. 스티커 한번 꺼내가지고
스티커 꺼내가지고 붙여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대충 그렸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고요. 여기에서 어디 영토, 쌍성총관부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쪽, 여기를 우리가 화주라고도 불렀고요. 이 천령 이북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쌍성총관부를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토 상실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령 이북에 쌍성총관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쌍성총관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쌍성총관부 우리가 다시 수복하게 돼. 어느 왕 때? 공민왕 때. 알겠죠?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는 나중에 공민왕 때 다시 수복을 하게 된다 라는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동령부. 그 다음에는 이제 동령부를 설치를 해서 또 우리의 내정간섭기구로도 쓰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동령부. 이 동령부는 이제 자비령 이북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이거 외에도 요것도 설치했었다 그랬지. 제주도에다가 바로 탐라총관부입니다. 자, 그래서 탐라총관부까지 같이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정간섭기구까지 이렇게 해서 정동인성,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동령부 설치, 탐라총관부 설치, 그리고 쌍성총관부 설치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정동행성까지 설치를 했었다. 나중에는 밀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내정간섭 1번이면 우리나라, 이 고려의 왕을 부르는 호칭, 그리고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를 부르는 호칭들도 다 격하가 돼요. 그래서 호칭 격하. 원래는 왕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을 할까요? 맞추는 사람 수정의 사은품. 와,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파란 알.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연유 캔디입니다. 자, 그래서 호칭이 격화된다. 이게 맛을 한번 보면은 계속 맞추고 싶게 된다고. 맛있단 말이야. 자, 호칭. 왕은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해? 짐. 그리고 우리는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폐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왕이 되는 왕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태자라고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호칭이 격화됩니다. 격화. 더 내려간다라는 거겠지. 그럼 뭐라고 불렀냐? 봐. 고. 폐하는 이제 전하가 돼요. 그리고 태자는요, 세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 전하, 세자. 요렇게 이제 왕을 부르는 칭호가 더 내려가게 된다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은 원래 이전에는 우리가 조나 아니면 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썼잖아. 그치? 태조, 성종, 광종 이런 묘호를 썼는데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왕이 아니야. 충성한다는 거야. 어디에?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이라는 거지. 그래서 충렬왕, 충수광, 충렬왕, 충수광, 충성왕 이런 왕들로 이제 격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책은 여기 꽂아 놓으시면 돼요. 충렬왕, 충수광, 충선왕 등 이렇게 원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해가지고 호칭이 격화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요거 관제만 격화가 되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명칭들도 다 많이 바뀌거든요. 어사래도 막 감찰사로 이름이 바뀐다던가.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면 되면 우리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가 무슨 뜻일까? 부마가 무슨 뜻일까? 사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위의 나라. 알겠죠? 그래서 원나라 공주와 우리 고려의 왕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원나라의 사위의 국가가 된다.
부마국 사위의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이제 원나라 공주의 피가 섞여 있겠죠. 그쵸? 이렇게 피가 섞인 왕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하면서 부마국의 모습을 띠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내정 간섭 이야기했었고 다루같이 파견했었던 거 여기 1차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루같이 감찰관인 다루같이를 파견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나라가 우리나라한테서 뭔가를 징발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 두 가지인데 중학교 수준의 한국사 문제에서는 상당 잘 나와요. 무엇이냐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방. 네, 응방 따라해 볼까요? 응방. 네, 몽골이 얘들아 뭘로 사냥을 하는 것을 즐겼었냐면 매로 사냥을 하는 걸 즐겼습니다. 매. 그래서 이 매를 징발하기 위한 기구로 응방을 설치했었어. 그래서 날아다니는 매예요, 매. 알겠죠? 사냥할 때 매를 통해 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매를 징발하기 위한 기구로 응방을 설치하고,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결혼도감. 네, 우리 결혼하다는 뭔지 알지? 그치? 혼약을 하는 거잖아. 그치? 결혼을 하는 건데, 도감이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식목도감 얘기하면서 도감이 뭔지 얘기했죠. 도감은 무슨 뜻이야? 도감은 무슨 뜻이야? 무슨? 기구 또는 관청 이런 뜻인다 그랬잖아. 결혼을 위한 관청? 결혼을 위한 기구?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옆에다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공녀를 위해서라고 옆에다가 적어볼 건데, 공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판타지 소설 많이 읽은 친구들이 어떤 무슨 공국에 전해져 오는 공녀 뭐 이런 거 막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녀는 바칠 공자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원나라에 바친다라는 거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우리 고려의 여성들, 또 아름답잖아, 여러분들. 그쵸? 우리 여학생들 거울 보세요. 스스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의 이 아름다움을 이 몽골에서 이제 원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고려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고려에서부터 그리고 몽골의 문화, 몽골의 풍습 등을 이제 익혀가지고 시집 보내는 기구로 무엇을 넣었었다? 결혼도감을 두었었다 이거야. 근데 애들아, 몽골 사람들 봐봐. 몽골의 이 풍습이 있잖아. 그치? 그 북방 유목민족들의 풍습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려볼게요. 우리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이제 여기를 다 밀고, 뒤에 말총머리라 그래가지고, 너무 멋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자, 이렇게 말총머리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뒤에머리만 따 묶어가지고요. 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여러 번 그리다 보니까 조금 느는 것 같기도. 이렇게 이제 아니야, 비하적으로 그린 게 아니야. 내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몽골인을 표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때요? 시집을 가고 싶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이제 단일민족 국가다 보니까 네, 고생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혹시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는 게 다른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결혼하는 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이제 결혼도감이 설치가 되면서 조선시대까지 이제 좀 퍼지게 되는 관습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조혼이 유행합니다. 자, 봐봐요. 몽골에까지 끌려가가지고 이런 몽골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몽골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냐?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여기 나랑 그냥 같이 나고 자란 또래 애들이랑 빨리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하겠냐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선택권은 그냥 많이 없어요. 일단은 동네 친구랑이랑도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결혼을 한다 그래서 조혼이 유행한다. 조혼이 유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며 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대농장을 경영하는 이런 권문세족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점점 원나라는 쇠퇴를 하게 돼. 왜 쇠퇴를 하냐면 원은 첫 번째, 왕위 계승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투탁 시끄럽고, 두 번째, 원나라의 화폐가 있는데 교초라고 하는 화폐가 있거든. 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요 남발합니다.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한족 반란군들이 들고 와 하면서 일어났던 시기, 원명교체기에서는 이제 공민왕이라는 인물, 충성하지 않잖아. 그치? 충성하지 않잖아?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치 군주로 손에 꼽히는데, 이 인물이 뭐 했는지 바로 옆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몽골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민왕이 무슨 정책을 펼쳤다 그랬죠? 무슨 정책? 원나라에 찬성하는 정책? 반대하는 정책. 우리가 이것을 반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원 정책. 그래서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